제가 예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실내악을 좀 더 일찍부터 접하고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다.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. 네, 뭐 제가 미국 갔을 적에는 네. 뭐 한국에서는 그 전에 뭐 실내악이라는 건 뭐 그 시대에 네. 뭐 생각도 못했는데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여름 캠프에 갔을 때 이제 그 갈라미안 선생의 이제 여름 캠프인데 이제 네. 거기 조셉 긴골드 그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 그 선생이신 분이 이제 와서 실내악을 가르치는데 처음에 제가 인생 처음으로 이제 한 게 베토벤 현악사중 중에 네. 오프스 1 넘버 1 이렇게 했었는데 네. 그게 제일 처음 경험이죠. 제가 퍼스트 바이올린하고 그다음에 세컨드 바이올린이 그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미국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네. 얼마 전까지 오라이언 콜텟이라고 이렇게 유명 콜텟인데 거기 퍼스트 바이올린은 데니 필립스라고. 네. 그래서 근데 데니 필립스는 벌써 그 몇 년 전서부터도 그냥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네. 그 가족 집안이 또 음악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비올라는 클리브랜드 이제 수석하던 비올리스트인데 네. 바 브르넌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명환 선생님이 있어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진작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이제 벌써 14살이었는데 그때 좀 너무 늦게 늦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. 어떤 면에서요?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면 초보자들도 가르치면서 개방선만 이렇게 굽고 있는 애들도 둘이 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합조같이 이렇게 하고 사실 그런 실내악 음악기를 어려서부터 그냥 좀 듣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. 그렇죠. 네. 그런데 이제 괜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려면 이렇게 좀 어렵게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음악을 진짜 배우려면 실내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짜 그냥 솔로만 해가지고는 진짜 뭐 이렇게 균형이 잡힌 음악가가 되기가 힘들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은 이렇게 좀 어려서부터 이제 실내악을 그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죠. 그러니까 실내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게 실내악이잖아요. 그래서 남을 꼭 들어야 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음정 같은 것만 기술적인 걸 봐도 사실 솔로 하는 거의 음정은 그 웬만하면 혼자만 뛰어있기 때문에 뭐 음정이 좀 높다든지 뭐 이래도 그냥 이렇게 크게 튀지 않는데 이런 실내악에서 어떤 화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귀에 공부해도 되고 그다음에 저는 실내악이라는 걸 하는 게 그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실내악이라는 게 결국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인생 사는 게 똑같잖아요. 결국 대인 관계 제일 중요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이냐. 근데 실내악이 저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해보다 보면 굉장히 독단적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양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같이 연주해야 되잖아요. 연주가 잡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인가. 그래서 정말 실내악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저는 배웠어요. 이렇게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 좋고 이렇지만 음악적으로 뭐 어떤 사람은 리듬감이 좀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을 잘 못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그러면 저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이걸 잘 이렇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공부가 되는 거고 처음엔 다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정치가들이 진짜 실내악을 다 잘하면 전쟁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네네. 혹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같은 거를 전반적으로 근데 너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은데 실내악을 다 하게 하면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집어넣어야 돼요. 하나 만드시죠. 사실 이 실내악 페스티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학생들 위해서도 이게 근데 참 조금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 음악계에 많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주 보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과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여러 가지 완벽한 음악가가 되려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식으로만 하다가 딴 사람들하고 하면 자기 스타일이 거기 안 맞으면 그걸 고칠 수가 있고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
그런 게 이제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.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배워야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팀워크를 할 수가 있는지 솔로 그 정신을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. 네.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음악이어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건가?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네. 그리고 아까 작곡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, 신뢰학을 해야 그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? 그런 말씀 아까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쓸 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뭐 큰 꿈은 아마 완벽한 심포니를 쓰는 거일 네.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큰 편성이고 자기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완성된 거라면 실내악 작품은 어떻게 내면을 알기 작곡가의 내면을 알기에 적합한 그러니까 작곡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뭐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른손과 왼손에 조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삼중주 이렇게 다른 악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규모의 자기의 어떤 작곡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. 근데 그 가장 작은 단위에 가장 자기의 내면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사실 현악사중주 아까 현악사중주가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완벽한 편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. 심포니는 뭐 굉장히 규모가 큰 만큼 이렇게 악기 이렇게 별로 같은 음을 내는 네. 악기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실은 가장 작은 단위 어떻게 보면 그 4개의 악기로 네. 가장 완벽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가장 도움이 될 테고 작곡가한테도 그래서 무슨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 바이올린 콘체르토 5개 뭐 피아노 콘체르토 물론 많이 썼지만 실내악곡은 정말 많이 썼거든요. 네. 그래서 수백 개의 실내악곡을 쓰고 그런 식으로 일단 레파토리 측면에 봤을 때도 실내악을 이렇게 알게 되면 너무 그 범위가 넓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내악 레파토리는 정말 무한대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리고 사실 음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실내악인데 아 그래요. 네. 대중적으로는 네, 좀 어려워할 수도 있죠. 근데 모든 건 다 많이 접하면 익숙해지잖아요. 저희 뭐 네. 좋은 거일수록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효 음식 같은 게 네. 처음에 접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거기에 한번 빠져들면 다들 못 헤어나오잖아요. 네. 우리 김치 네. 같은 경우에도 네.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좀 맵고 어려워하다가 네. 한번 맛을 들이면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근데 뭐 실력이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. 근데 사실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잘못된 편견인지 모르니까. 근데 들으면 뭐 사실 곡 얼마나 듣기 쉬운 곡들도 많고 네. 그리고 재밌잖아요. 우선 이렇게 뭐 팀워크를 이렇게 보는 게 한 사람만 사실 저는 그냥 독주회 같은 건 오히려 지루한데 사실 진짜 정말 좋은 연주자들은 모르지만 진짜 한 사람 나와서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여러 팀이 나오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컴비네이션 뭐 편성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재밌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적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첫걸음이 중요한 거. 그럼 선생님 연주 기회가 들어오면 뭐 엄청 유명한 물론 예전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유명한 지휘자랑 다 해보셨지만 어쨌든 지금도 그러면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그런 솔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연주하는 것보다 실내악이 더 좋으세요? 실내악이라든지 무슨 독주회 같은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라고 할까 근데 오케스트라는 사실 자기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요소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. 지휘자랑 오케스트라 그리고 그렇죠. 뭐 한 번, 두 번 연습해가지고 하니까 좀 아쉬운 점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솔로 바이올린 리사이틀과 실내악.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실내악이 더 재밌어요. 실내악이 더 재밌고요. 그러니까 참 저는 그 피아니스트 동지를 보면은 좀 그 사람들은 항상 혼자 외롭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렇죠. 그 솔로 피아노도 여행도 혼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바이올린 뭐 이런 경우는 뭐 독주회를 하더라도 그쵸, 피아니스트가 같이 있죠. 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좀 더 재밌고 쉬운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음악가들이 실력을 좋아하는 게 이제 그런 면이겠죠.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죠. 사실 이게 한국이 되게 그래도 클래식 음악 강국이라고 하잖아요. 그 맞나요? 그 어떤 면에서는 그렇고 이제 무슨 뭐 연주자들 보면은 이제 젊은 연주자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
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죠. 사실 이렇게 관객들이 어느 정도 되냐, 네, 수준이 어떠냐 네. 이런 거니까 좀 외국에 비해서 아직 좀 아쉬운 게 그 두께가 그러니까 좀 네. 얇은 것 같아요 아직도. 그러니까 외국 같은 큰 도시 서울 같은 데서는 오케스트라 적어도 하나는 여러 개, 있어가지고 예. 그래가지고 회원을 네, 제외해가지고 회원해서, 예. 일주일에 뭐 4번씩 그쵸, 똑같은 프로그램을 예. 대표하고 그러니까 예. 그만큼 한 프로그램을 해도 여러 몇만 명이 예. 그러니까 뭐 특히 이스라엘 같은데 이스라엘 필하면 뭐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열 몇 번을 하니까요. 그러니까 그 3,000명씩 해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몇만 명이 듣는다는 얘기인데. 네. 네. 근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좀 더 진짜 외국에는 그런 진짜 음악을 좋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무조건 그냥 이렇게 회원권을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네. 예.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아직도 누가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그냥 그 호기심으로 가서 네. 들으러 가고 이제 이런 게 아직도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은데. 하여튼, 네. 예. 그리고 이제 솔리스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콩쿨 우승하고 이런 사람은 맞아요. 많아졌지만 네. 정말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나 음악 수준을 보려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런 유명한 솔리스트들에 비해서 오케스트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네. 내놓을 만한 오케스트라가 많지 아직은 않죠. 뭐 네. 이제 사실 네. 뭐 많이 좋은 네.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수준들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이 정도로 뭐 많은 솔리스트가 나오고 이런 나라면 사실 그쵸. 네. 정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한두 개 네. 있어야 할 텐데 네. 그게 이제 딱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어렸을 때부터 실내악 교육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렇죠. 남하고 맞추고 오케스트라도 그거잖아요. 그죠. 뭐. 그게 확장된. 네. 오케스트라가 그게 그냥 그 핵심 그룹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확장된 거고 네. 그 지휘자만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좋은 오케스트라를 보면 서로 지휘자도 보지만 서로 이렇게 눈 맞추고 서로 이렇게 네, 네. 단원들끼리 이렇게 같이 그래야지 정말 정확하게 맞지 그렇잖아요. 안 되는데 그렇게 다 이제 실력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. 실력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리코더 배울 때 그죠. 혼자 네. 안 불고 둘이 같이. 해가지고 네. 화음을 맞춰서 그것부터가 이제 실력이거든요. 네. 그런 식으로 남과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예 수능에 관련 없는 음악은 배우지도 않고 하니까 점점 더 네, 세상은 좀 삭막해지고 네. 진짜 걱정.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 갑자기 교육 얘기로 넘어가요. 그런 우리 때는 1분단은 뭐 1분단, 맞아요. 3분단은 네. 요 위에 거 하고 맞아요. 그런 2분단, 거 4분단은 뭐 하고 네. 리코더도 같이 불고 합창도 네. 하고 돌림 노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런 걸 하나도 거의 없대요. 거의 안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선생님이 좀 네. 의식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다 넘어가고.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네. 웬만한 사람들은 음악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뭐 비트보작이 뭐 신세계 교향곡이 어떻고 뭐 저 네. 이런 네. 것들 기본적인 상식이 조금씩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니까 네. 좀. 오늘 결론은 가장 필요한 거는 실내악 실내악 교육이다. 교육. 네.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실내악이 필요하다. 아이들에게도 정치에게 그러니까, 모두에게. 네. 예. 아니 진짜 맞는 거 진짜 같아요. 더불어 사는 세상이니까 네, 실내악이 진짜 필수 그죠. 교육이 돼야겠는데요. 정말 정치인들이 좀 오는 사람들이 없나요? 좀 관객으로 좀 사실 많이 있죠. 많이 있나요? 있는데 네. 그분들이 그런 법안 발의 같은 건 안 하시더라고요. 아니 실내악의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래서 그건 진짜 중요한 음악하들한테 중요한 과정 네. 중에 하나인데요. 네. 네. 그러니까 서로 음악을 맞추는데 딱 처음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과정. 네, 그러니까 이런 데 제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와요. 가능하면 누구하고는 좀 하기가 싫으니까 좀 뭐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네.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사회생활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네, 뭐 네.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좀 이렇게 할 적에는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음악만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그 컴프로마이즈하는 네. 거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좀 신뢰하기 힘들죠. 그러니까.
실내학 정신이 필요하다. 아니 진짜 실력 정신이 필요하다. 오늘의 정말 아니 진짜 핵심 진짜, 멘트. 예. 실내학 정신이 아 정말 필요하다. 맞아요. 요즘 합창대회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. 맞아요.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합창대회 합창대회 진짜 큰 했죠. 행사였거든요. 예. 또 지휘하고 그죠. 맞춰보고 예. 방과후에 남아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또 이러면서 귀찮고 아, 이런 거 왜 해? 이러긴 근데 또 했지만 그러면서 또 예. 배우는 거니까. 맞아요.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한 첫 걸음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 와서 일단 먼저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. 아, 네. 훌륭하시다.